이장우 시장님과 김태흠 지사께서 선구적으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용기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었고요. 대전 충남이 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 이제 광주, 전남, 대구, 경북도 우리가 통합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겠다라는 생각에 서둘러서 또 추진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논의를 쭉 진행하다가 오히려 이제 대전 충남은 논의가 조금 주춤하고 거꾸로 전남,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이 또 속도를 내는 뭐 이런 양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실제로 이 5극 3특이라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4극이 되겠죠.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요 4개 지역의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의 이재명 정부 이르기까지 방역 경제권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는 것은 그건 오래된 정부의 숙제였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 있는 기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지역 자체의 성장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된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시비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중앙정부가 좀 미온적이어서, 또 어떨 때는 지자체가 미온적이어서 이제 제대로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손바닥이 딱 마주치는 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대구와 광주 쪽에서는 속도가 나는데 대전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전, 특히 대전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전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그 자산 가치,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걱정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행정구역의 명칭 자체를 약칭으로 이제 대전특별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대전시가 충청남도 대전시로 있다가 인근 지역을 흡수하고 광역시가 된 것이 대덕군을 전체 흡수하면서 대전 광역시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전시는 계속 이제 확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전 충남의 통합은 충남과 대전의 원래대로의 통합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새로운 통합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대전의 관점에서 보면 대전의 그 시의 규모나 시의 영향력이 주변적으로 또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남 대전의 북부부터 남부에 이르기까지 그 균형 발전을 또한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그 남부 축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것이 대전 특별시의 사실은 그 균형 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일종의 그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보령, 서천 등 대전의 남부 지역을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큰 중심축을 형성해 나가서 충남의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부는 이제 수도권 요인으로 성장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남부 쪽은 그런 성장의 요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이 남부 측의 성장 거점으로서 대전 지역이라는 게 오히려 쇠퇴할 일은 없고 오히려 더 개발되고 발전된 여지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리고 거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구와 광주는 통합을 하는데 대전이 통합이 안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좀 상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자원이 대전 충남을 건너뛰어서 광주로 대구로 바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균형 성장의 패싱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권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가 가졌던 자치권의 좀 확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초의 안보다 더 좋게 형성된 안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그렇게 만들어진 5급 3특이 전체적으로 행정체제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분업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50%를 이제 지역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 그 돈이 그냥 오롯이 우리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이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각종 국가의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90, 50을 담당하고 지자체에 교부해서 예를 들면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9대 1로 매칭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이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전환한다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정교한 배분 문제까지 결론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복지적인 혜택이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어떤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할 때 그게 국가가 90을 주건 국가가 50을 주건 그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 배분의 문제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배분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면서 검증도 해보고 또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권한 부분은 또 순차적으로 또 이관할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통합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열에서 대전 충남만 낙오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님이나 김태흠 지사가 말씀한 이런 부분들은 통합특별시의 출범 이후에 차차 논의하면서 배분하고 정리할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교한 그 분리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정교한 분리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세원만 이전한다고 그 서비스가 유지되거나 자치권이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다. 실제로 그 지난번에 대전 충남에서 논의됐던 안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되거나 그 국민의힘 자체 그 당 내에서의 정교한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안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없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배분하고 단순히 재원 배분뿐만 아니라 권한의 배분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한 작업으로 2단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이제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 비해서 이번에 통과된 안이 너무 뭐 차별적인 안이다.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마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에서 자기들이 막 이것저것 안을 만들 때 처음에 막 안을 만들 때 비교한 내용이지 현재 통과된 안으로는 거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특성화 측면에서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수도로 표방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특례가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광주는 에너지와 관련된 특례를 좀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구, 경북은 새로운 대한민국 지역 중심 경제축이라는 특성화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일종의 양념상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재정 특례라든지 뭐 분과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똑같다. 기본 얼개는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 재임 기간 동안에 연간 최대 5조 그리고 4년간 재임 기간 동안 20조를 하겠다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돈이 대전 충남만 건너뛰고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만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이장우 시장께서 야심차게 진행하셨던 교천군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천군 국가산업단지가 지난번에 KDI 그 예타 과정 속에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수요 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5조, 그러니까 인구비율로 따지면 그 충남과 대전이 한 3대 2쯤 되지 않겠습니까? 1년 2조라는 돈을 만약에 그 교천 국가산업단지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사실상 무상으로 분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불용되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기금화해서 적립해서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20조라는 건 상당히 큰 돈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좌초가 된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법안을 새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 캡을 씌웠습니다. 그 캡이 18조인가 그래요. 그때 불변 가격으로 18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예산 말고 기타 이렇게 들어간 돈이 현재 22조쯤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들어간 돈이. 그런 정도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대전 충남에 오지 않고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에 간다. 근데 이 돈이 단순하게 그냥 무슨 복지관 짓고 경로당 짓고 이런 데 쓰지 않고 지역의 산업발전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주로 지역 발전,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데 쓰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냥 지자체에 막 나눠주기 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실제로 20조라는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이 돈을 쓸 때까지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20조를 기획하고 설계한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상실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이러한 걸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선순위가 대구와 광주에 밀리게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또 대통령 의지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그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번째로 각종 특례를 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하고 면담했을 때 대통령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 상속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기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특례까지 부여를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상속 기업들이 대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게 통합특별시한테 주어지겠다라는 일종의 특례 중에 하나인 건데 이런 내용들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광주나 대구로 가겠지 대전으로 오겠습니까? 자, 이런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데 당초에 냈던 안에서 자치권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접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대구 경북은 가겠다. 근데 대전 충남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가면 대전 충남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까 그 대전 이장우 시장님 행사장에서 잠깐 만나고 오늘 원래 3시쯤 찾아뵙고 대화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서울을 좀 올라가야 돼서 그거는 좀 뒤에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차차 이장우 시장님도 뵙고 말씀 좀 나누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